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저도 가족들과 저녁 약속 전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에 대해서 신문과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성적 시장은 3월로 끝나고 3월, 4월을 거쳐서 비이성적 시장은 끝나면서 이성을 찾으면서 시장을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는 3대 신용평가사이라고 할 수 있는 무디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선진국 G20 국가 평균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4% 연간 성장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로 가장 양호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G20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을 보면 가장 양호하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들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연간 기준으로 해서 5.7% 역성장을 전망하면서 일본은 마이너스 6.5%, 영국은 마이너스 7%, 가장 코로나 영향이 컸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2%라는 큰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가장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마이너스 5.5%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망률을 보면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평가사 중에 2개 평가사인 S&P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률을 마이너스 0.0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면서 피치도 마이너스 1.2%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기사와 맞물려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전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V자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블룸버그의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조업 기술이 비교적 많은 나라일수록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비스나 관광 비중이 높은 나라는 L자형 하락이 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게는 못 봤는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28% 정도로 선진국 중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비중이 22%, 일본이 21%, 미국은 12%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을 꼽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 반대로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블룸버그나 아까 3대 신용평가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역선장을 하지만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 같은 경우도 급 하락한 거를 많이 반등한 상황이죠. 최고가하고 최저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2000선이 깨지면서 급하락하면서 1457포인트까지 하락한 게 4월 29일자로 해가지고 1947포인트까지 약 33% 정도를 급상승하면서 돌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그 주가에서는 비이성적으로 빠졌던 게 그 정신을 차리고 그 대비책도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에서는 이제 이성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전면에서 그 부동산 시장도 지금까지는 그 다른 나라 선진국 대비를 할 때는 이 선진국들하고 많이 대비를 하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은 급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유럽도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타 선진국 대비는 많이 올라가서 급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타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조정세를 겪고 있어요. 아니면 상승폭을 줄이던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최근 들어가지고 급하게 상승한 게 뭐 다른 나라는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이것도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이성적으로 급상승한 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그 가격 동향을 보면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서울 지역이나 급상승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지금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타 나라, 타 국가 대비해서도 최근에는 그 정부 규제와 더불어 경기 악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재산세 상승과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떨어지는 지역들을 보면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급하게 올랐던 게 거품이 빠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제 비이성적인 시장이 이성적인 시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일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주가나 그런 게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상승을 해도 GDP 성장률을 대비해서 상승하는 거를 원할 거고, GDP 대비 하락하는 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높이 상승하는 거품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경기 상황 대비해서 급하락하면서 언더슈팅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한국감정원의 표를 보고 이야기 드려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면 그 서울 아파트 상승률 추이를 보아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7%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으면서 강북권과 강남권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돌아섰는데요. 돌아선 가운데에서도 강북권보다는 강남권이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강남 3구, 강남 4구가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시장이 이제 이성적인 시장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향하에 비이성적 그 시장이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시장 하에 그동안 그 거품들이 많이 올라갔던 풍선 지역도 바람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양상도 저는 제가 시장 부동산을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시장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시장에 이제 이성을 차리면서 거품들이 빠지면서 제자리 찾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주식 시장도 비이성적으로 빠졌던 시장이 이성을 차리고 지금은 너무 또 급반등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다시 이성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비이성적 시장을 몇 년 동안 거친 시장이 이제 이성을 차리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로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할 때 저는 그 경기 전망을 아까 블룸버그나 그 3대 통신사나 뭐 블룸버그 또한 그 다음에 신평사들이 전망하는 것을 보면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표를 보면 무디스 전망을 봐도 G20적으로 G20 국가 평균 마이너스 0.4% 아니 G20 국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 역성장한 걸로 전망하면서 그 중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5% 하락하는 양호하게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주식시장도 앞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비이성적으로 폭락하는 것보다는 이성을 차리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제 전망률에 맞춰가지고 하락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를 봐도 그동안 비이성적으로 상승한 지역들은 거품들이 빠지면서 경제 부동산 상황 자체도 규제 자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공시시가 가격 전망들을 봐도 공시시가 상승률을 봐도 약 14. 서울 지역만 봐도 14.73% 급상승했어요. 그 중에 15억 이상의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공시시가는 25% 이상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성을 차리고 보니까 보유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급매물들이 나오는 건데요. 급매물도 한 풀은 좀 꺾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2.16 대책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해 준다는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이전에 팔라는 급매물들이 나왔다고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거와 또한 양도세 배제 기간이라고 하시면 6월 30일까지는 이러한 가격대들이 급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이후의 양상을 보면 그렇다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반등 고가 시장만 말씀드려 봅니다. 고가 시장 위주로 해서 급반등을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도적으로 봐도요.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또한 보유세도 부담이 되고 이건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고가 아파트는 그런다 치면 9억 미만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실질적으로 보면 안정을 찾아가는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꺾였어요. 꺾이긴.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9억 미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상승률도 가파르긴 했지만 보유세 부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상승을 했지만 그렇다고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1가구 1주택자들은 못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 보유세 때문에 파는 1가구 1주택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면 하락을 한다 해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부동산을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급매물이 소화가 된다 쳐도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면 어설프게 안정화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시장이 이성을 찾으면서 그 시장이 제자리 찾아가는 그 시장이라고 보면 그렇다고 저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폭락 시장을 전망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폭락을 한다는 거는 거품이 해소가 되는 하락은 있을지언정 폭락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야지 부동산도 폭락을 겪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전망률과 또한 아까 말씀드린
3대 평가사와 블룸버그 그 기사를 인용한 것처럼 타 국가 대비는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해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는 그래도 양호한 사정이라고 보면 저는 부동산 시장도 하락은 하겠지만 폭락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비이성적 시장이 이성적 시장으로 되돌아오면서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은 거품이 빠질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그동안 저평가 받으면서 오히려 있는 지역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반등이 있겠죠. 그동안 억눌렸던 게 그동안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거는 싸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통이 개발이 되고 수요가 많아지는 지역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올라가겠는데, 그 지역 중에 일부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간 지역은 다시 이성을 찾으면서 거품은 해소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면, 저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락 시장보다는 이성적으로 그동안 거품을 해소하는 작업이 일어나면서 안정세라고도 얘기 드리는데요. 하향 안정세를 이뤄갈 거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차별화 시장은 거꾸로 올라갈 때도 차별화였지만 떨어질 때도 차별화 시장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 오늘 마무리 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말씀드려봤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